안녕하십니까, 김양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시장입니다. 지난주 유로는 보합세를 보였고요. 엔은 달러에 비해서 약간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중국 위안이나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나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하나 가치가 소폭 하락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그동안 일본 엔화 환율에 연동돼서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올수록 중국 원화 환율, 이하나 환율하고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이 중국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역시 가장 큰 이슈는 선진국 국채 시장에 거품이 발생하고 이 거품이 해소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국채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주에도 독일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때 0.08%까지 떨어졌는데요. 지난주에 0.54%, 전년 말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독일 국채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약간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가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영국의 총선 결과가 나왔었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만큼 나오면서 지난 주말에 선진국 주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홍콩, 대만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중국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반락이고 중국 주가 하락이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경제 이슈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골디락스라고 그럽니다. 지나치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런 의미인데요. 4월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이 22만 3천 개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8만 5천 개 증가해가지고 금융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준 바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 4월 고용도표 예상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월 평균으로는 19만 4천 개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24만 5천 개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큰 추세로 보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금융위기 때 미국의 고용이 872만 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 찾고요. 2010년 3월 이후로 1172만 개 잃어버린 일자리 1.3배 정도 찾았습니다. 4월 실업률은 5.4%로 2008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률은 62.8%에서 크게 전달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20달러 90센트로 작년 동월에 비해서 1.9% 상승했습니다. 고용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872만 개 감소했었는데요. 2010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72만 개 증가했습니다.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금융위기 때 한때 10%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계속 하락하면서 5.4%까지 떨어졌습니다. 미 연준에서 자연 실업률을 5.2 내지 5.4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거의 거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점차 금리 인상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 것 같습니다. 과거 추이를 보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최근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다가 자칫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여기서 더 높아진다면 아마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점차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앨런 미 연준 의장이 미국 주식시장 밸류에서는 다소 높은 상황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행될 때 장기 금리는 2013년처럼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거품인가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미국의 경제지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지표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은 미국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한 25%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 이렇게 앞서갔던 것은 2000년 초반에 IT 거품이 있었을 때 그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제 지표에 비해서 지나치게 주가가 앞서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근저에는 양적 완화 0%대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상승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엄청 사고 있습니다. 그림의 빨간 선이 뉴욕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보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은 주식 팔아가지고 빚 갚아야 되죠. 상당히 위험 수준에 와 있지 않느냐. 투자자들 심리 보도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인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은 그렇게 큰 버블이 발생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독일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지난달 한때 0.08%까지 떨어졌었죠. 이거는 독일 국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거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0.54%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독일 국채 거품이 어느 정도 앞으로 해소되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금리는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 GDP가 잠재 GDP 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지만은 그래도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기업 재고, 산업 생산, 외국인 자금 유출입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최근 미국 경제 성장률 보였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다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월 11일 유로그룹 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그리스 자금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협의가 되는데요. 연금 개혁이나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해서 그리스하고 유로존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타협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12일 날 그리스가 IMF에 7억 5천만 유로를 갚아야 되는데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리고 유로그룹이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마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3일 날 유럽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전분기 대비 0.4%, 지난해 4분기 0.3% 성장했습니다만 유로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4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동자산 투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을 보면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중국이 6개월 만에 세 번째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나빠지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7% 성장했습니다. 아마 2분기에는 6% 중반일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올해 7%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만은 7%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하게 되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림 중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지표인데요. 미국 경제지표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4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되는데요.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란 선이 재고 출하 비율인데요. 기업들이 물건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최근에 그 재고 출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가 충분히 줄어들기까지는 계속 미국 기업들의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는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져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3월
외국인들의 미 국채 순매수 자산을 얼마나 매수했고 매도했는가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미 국채 중심으로 미 금융자산을 팔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한 번도 미 국채가 마이너스 된 적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미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미 국채를 팔고 있죠.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했고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중국이 미 국채를 정말 많이 사줬었죠. 그래서 2010년 이후로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국채 보유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이 미 국채 매수를 줄이거나 특히 작년 올해 들어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 2월 달 보니까 다시 일본이 미국의 최대 국채 보유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과연 3월 달에도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달에는 동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GDP 갭하고 소비자 물가인데요. 이 GDP 갭이라는 것은 실제 GDP하고 잠재 GDP 갭입니다. 제가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추정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추이 보면은 GDP 갭 이거하고 기준금리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GDP 계획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물가가 많이 안정되고 있죠.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지금 소비자 물가가 0.6%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목표가 2.5 내지 3.5%였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물가가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가나 앞서 말씀드린 GDP 갭을 보면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3월 달에 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1%대 1.75%로 내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는 의미에서 아마 이번 5월은 동결할 것 같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시장을 분석해 봅니다만은 그동안 선진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죠. 이런 결과로 미국 주식시장하고 독일 국제시장에 어느 정도 버블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 연준 의장이 앨런 연준 의장이 경고를 했었는데요. 아마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서 대비하라 이런 신호를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미국에서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산업 생산 증가세는 계속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미 국채를 계속 팔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그 규모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에 통화정책 방향 결정이 되는데요. 아마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에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고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아마 5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